미국이 금리를 내렸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상하게 한국 경제는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 결정이 한국은행을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원화 가치도 좀 오르고 경제에도 숨통이 트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요? 우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죠.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서 시장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결정이었어요.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연준은 고용이 좀 둔화된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9월부터 3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켜질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분명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좋은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 덕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돈이라는 게 원래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한국을 떠나려던 외국인 자금이 줄어들고 원화 가치가 안정될 거라는 뜻이죠. 뭐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금리 격차가 줄었으니까 이제 환율도 좀 안정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과연 현실도 그랬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한미 금리 격차라는 이 오래된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금의 환율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금리 차이가 아니라 달러 그 자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시장에 풀리는 달러는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의 수장인 이창용 총재도 직접 원인을 딱 짚어서 말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 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같은 해외 투자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달러를 찾는 걸까요?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정말 너도 나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그리고 또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투자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금리 조절이 해외 투자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환율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는 더 큰 변수가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이 발언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안개 속입니다. 서울 집값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옆인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계속 나오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가라앉는가 싶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이겁니다. 환율과 부동산, 이 두 가지 거대한 압박 속에서 한국은행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딜레마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랑 집값이 너무 걱정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금리를 묶어두자니 이미 힘든 가게와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출구는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권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달러 수요가 진정돼서 환율이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도 완전히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둔화된다는 신호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고환율과 부동산 불안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족쇄에 묶인 한국은행. 과연 이 어려운 딜레마를 풀고 한국 경제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결정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